네, 16장 기타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입니다.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바이러스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크게 분절 게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멀티 네가 바이럴 또는 모노 네가라 바이럴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올소 믹소 바이러스하고 파라 믹소 바이러스를 구분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올소 믹소 바이러스, 분절 게놈을 가진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장은 이제 나머지 기타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인데요.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바이러스들이 맹독성 아니면은 급성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이러스들이 이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 위험하다고 느꼈던 또는 뉴스나 아웃브레이크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위험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파라믹소 바이러스인데요. 이 파라믹소 바이러스는 앞에 말씀드린 독감 바이러스, 오로소믹소 바이러스와 상반되는 그런 형태의 바이러스인데 약간 비슷한 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질병을 유발하는 다수 바이러스가 이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에 포함되어 있고요. 홍역이나 에볼라, 니파, 한타바이러스, 대부분 헤몰라직 피버라고 하는 출혈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라믹소, 필로, 버니아 이렇게 크게 세 개를 여기서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파라믹소는 어원으로 파라는 주변 아니면은 다른 상관관계의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믹소는 동일하게 뮤코사셀, 점액질 세포에 감염되는 다른 종류의 세포라는 의미고요. 점액 단백질의 사이올릭 액시드를 이제 고유 수용체로 사용을 합니다. 게노믹 구조는 앞에 이제 모노네가 바이럴에 포함되어 있던 랍도바이러스와 유사한 단일 게놈의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4개의 지너스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 있는 홍역 바이러스를 기억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홍역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했던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밀스 바이러스죠. 밀스, M-E-A-S-E-S-L-E-S, 밀스. 이 바이러스가 홍역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고요. 최근 또 이제 부각되고 있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이 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 RSV라고 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신이 개발되면서 이 백신을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보급하려고 많이 선전을 하고 있죠. 이 RSV도 이 파라믹소 바이러스에 속한 그런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센다이 바이러스하고 홍역, 밀스 바이러스가 대표 요 파라믹소 바이러스에 속하는데요. 요 RSV도 여기에 속한다 정도를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블라 바이러스 안에 이제 멉스 바이러스가 포함되는데 이 멉스가 바로 볼거리라고 하죠. 이하선염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파라믹소 계열의 이런 바이러스들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센다이 바이러스 외피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요. HN이라고 해서 헤마 어글루틴인하고 뉴라미니데이즈가 퓨전되어 있는 그런 복합체 프로테인으로 갖고 있고요. 퓨전 프로테인 있고 이게 이제 엔벨롭에 HNF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뉴클리어 캡시드와 폴리머레이즈 그리고 포스포 프로테인이 이 매트릭스 프로테인에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서 나온 다른 바이러스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피에 헤마어글루티닌 뉴라미니데이즈 컴플렉스 프로테인이 있고요. F 프로테인 그리고 뉴클리어 캡시드 프로테인에 이제 유전자가 쌓여져 있고 거기에 폴리머레이즈가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LP 세 개의 트랜스크립테이즈 컴플렉스라고 하는 형태로 복합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5', 3', 리버스죠.
네거티브 스트랜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다른 앞에서 소개된 다른 네거티브 스트랜드 바이러스처럼 3' 쪽에 리더 쪽부터 mRNA로 전사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 N, P, C, B, M, F, H, N, L 순으로 앞쪽부터 단백질이 많이 합성이 되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그 숫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앞에 나왔던 인터제닉 리전 또는 뭐 저희가 퓨전하는 리전이라고 해서 스타트와 스탑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폴리에테이를 만들어주는 엔드 파트가 있고요. 스타트 포돈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을 함께 포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사체를 넘어서서 다음 전사체로 계속 이동이 되면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스탑이 되면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네. 총 단백질 암호는 6개의 단백질을 암호화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P, V, W, C', C, Y, Y2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아까 인터제닉 리전이 있는 것처럼 인터제닉 리전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뒤쪽 부분이 이제 합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PVW 같은 경우는 진이 포인트 뮤테이션이 만들어지면서 시프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프레임 시프트에 의해서 P에서 하나가 들어가면 B가 되고요. 2개가 들어가면은 W가 코딩이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에서 2개의 G를 삽입함으로써 P 프로테인에서 B와 W가 함께 합성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PVW C와 C', Y와 Y2 그래서 총 6개의 단백질이 이제 암호화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은 뉴클리오 캡시드고요. PCV라고 하는 P는 트랜스크립테이즈 컴플렉스 컴포넌트 그리고 M은 매트릭스, F는 퓨전, HN은 헤마글루티닌, 뉴라미니데이즈, L은 라지 폴리머레이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mRNA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개념 복제 전략은 다른 RNA 바이러스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숙주 안으로 감염이 돼서 진입이 되면은 먼저 자기 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여러 소스들, 단백질 합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크립션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전사체를 만들게 되고요. 이 전사체를 통해서 셋, 넷, 다섯, 6개의 프로테인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양, 특히 이 N 프로테인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높게 유지가 되면은 그 N 프로테인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유전자를 포지티브, 그러니까 풀 지놈 포지티브 RNA를 만들어서 그 풀 지놈 포지티브 RNA를 템플레이트로 네거티브 스트랜드를 복제를 하겠죠. 네, 그래서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단백질 합성, 그리고 단백질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합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유전자 복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필로 바이러스입니다. 필로에서 보실 거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쭉한 필라멘트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제 필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수공통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박쥐, 그 다음에 원숭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아프리카라고 얘기하죠. 자이레나 수단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고요. 이제 마부르그라는 바이러스도 요 필로 바이러스에 속해 있는데 독일에서 연구원들이 원숭이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감염이 되는 그런 사례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비슷한 두 종의 바이러스고요.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는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수단, 자이레, 아이보리, 위스톤 대부분 다 서아프리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출혈열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높은 치사율을 보여줍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었어요. 아웃브레이크라고. 네,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하튼 네거티브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의 필로 바이러스에 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80나노미터 그렇게 크지 않은 바이러스이고요. 길쭉한 그런 형태의 필라멘트 모양입니다. 그 유전자 안을 살펴보셔도 다른 뭐 네거티브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와 크게 다르지 않게 MP 누클레오 프로테인이 있고요. 그리고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LBP35라고 부르는 친구고요. 그다음에 그 캡시드를 잡고 있는 BP30 그리고 바깥쪽에 매트릭스 BP24, BP42 분포를 하고요. 그다음 바깥쪽에 글라이코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구조 단백질로 이제 뉴클레오 프로테인하고 BP30 프로테인이 뉴클레오 캡시드 구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비구조로 RNA 폴리머레이즈 L하고 BP35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긴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역방향의 RNA 서열로 되어져 있고요. 요 인터제닉 리전이 있는데요. 앞에 소개했던 파라믹소 바이러스, 센다이 바이러스와 조금 다르게 일반적으로 스타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스타트 파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스탑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뭐 이 만들어지는 프로테인들은 앞쪽부터 M 프로테인이 제일 먼저 만들어질 거예요. 뉴클레오 캡시드 프로테인, MP, BP36, BP40, 그리고 30, 24L. L이 폴리머레이즈죠. 항상 가장 소량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클레오 프로테인, 폴리머레이즈 서브 유닛, BP4 매트릭스, 글라이코 프로테인, 스트럭처럴 엔벨롭과 관련되어 있는 스트럭처럴 프로테인들이고요. 뉴클레오 캡시드, 멤브레인 프로테인, 그리고 RNA 폴리머레이즈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엔드는 요 폴리에이테일에서 끝나고요. 겹쳐서 이 앞쪽부터 메칠레이션 파트에 의한 스타트 부분이 시작이 되죠. 1970년대 이후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걸렸다 하면은 다 사망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매우 높아서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유엔에서 보건기구에서 이제 조사도 되고 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접근함으로써 바이러스가 복균된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도 있었죠. 실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테인들이 선천성 면역작용, 특히 이제 리그1 MD5의 인터페론 생산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최적화시킵니다. 그래서 BP35나 BP30이 요 RNAi 형태의 작용을 함으로써 선천 면역 작용을 이제 교란을 시키고요. BP24가 인터페론 알파, 베타 또는 감마에 의한 T셀 액티베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댑티브 이뮨 리스폰스의 적응 면역 반응도 저해하는 걸로. 그럼 뭐 이렇게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 둘 다 억제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을 수 있겠죠. 바이러스가 굉장히 치사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BP30, 35가 선천 면역, 24가 후천 면역과 관련 있는 그런 저해작용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버녀 바이러스인데요. 버녀 바이러스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버녀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동정되고 어디에서 발표됐다? 한국. 그러니까 한탄강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탄강에서 동정이 됐다 해서 한타 바이러스라고 부르고요. 이 버녀 바이러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한타 바이러스가 바로 한국의 한탄강에서 이호황 교수님께서 발견하고 명명한 그런 자랑스러운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좀 위험한 바이러스예요. 치사율이 15% 정도 되는 출혈 바이러스고요. 대부분 이 네거티브 RNA 바이러스에는 출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류소 버냐, 한타, 나이로, 그다음 플레보 이런 것들이 요 한타 바이러스, 버냐 바이러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서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등줄 쥐라고 표현하는 그 야생 쥐가 매개로 해서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인데요.
대부분 이제 모기나 진드기, 절지동물, 우리가 이제 아스트로퍼드라고 하는 절지동물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진드기가 쥐를 물고 진드기가 이제 사람을 물게 되면은 쥐에 있던 그 한타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감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한타바이러스 외피 가지고 있고요. 수용체는 네프라고 하는 CD55 분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유전자는 LMM, 라지, 미들, 스몰 해서 크게 3개의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L에서는 M 프로테인하고 L 프로테인, L 프로테인은 포리머레이즈, N은 뉴클리어 캡시드, 그리고 요 글라이코 프로테인은 겉에 바깥쪽에 있는 글라이코 C와 글라이코 N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피드 엔벨롭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단백질입니다. 바이러스고요. GN, GC 해서 글라이코 프로테인이 2개 분포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클리어 캡시드 안에는 3개의 이런 LMN 분절 게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 코딩은 mRNA 3개에서 6개의 단백질을 생산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mRNA는 LMN, 라지, 미드, 스몰의 3개의 전사체를 생산을 하게 되고요. 이 전사체에서 L은 하나, 그리고 M에서 3개의 프로테인, 그리고 S에서 2개의 프로테인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단백질을 생산을 하게 되고요. 게놈 복제 전략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듯이 먼저 자기의 유전자를 가지고 단백질을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전사체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근데 요 한타바이러스도 앞에서 나온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그 숙주의 mRNA의 캡을 훔쳐옵니다. 그래서 캡 스네칭이라고 앞에서 나왔었는데요. 숙주의 mRNA 5'을 절단해서 갖고 와서 프라이머로 사용해서 자신의 mRNA를 생산을 하게 되죠.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핵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버냐 바이러스는 세포질에서 하게 되는데 세포질에 mRNA가 있는 지역이 바로 P바디입니다. P바디. 그러니까 프로세싱 바디라고 해서 사용되고 이제 데그라데이션 돼야 하는 파괴된 RNA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장소인데요. 거기에서 요 숙주의 캡을 스네칭 해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비슷한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들이 이런 캡 스네칭을 해서 5' 캐핑 그 파트를 프라이머로 사용해서 자신의 RNA를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단백질을 합성하고요. 단백질이 충분히 합성이 된 다음에는 M 프로테인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풀지놈 포지티브 RNA를 만들어서 유전자 복제를 시작하게 되겠죠. 크게 다른 점은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에서는 대부분 출혈열을 일으키는 중증 바이러스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레오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도 있는데요. 이거 이제 더블 스트랜드 RNA 형태의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partial double strand 일부 부분 RNA가 두 가닥으로 있는 그런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고요.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이고 로타 바이러스는 이제 겨울철 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로타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노로바이러스는 포지티브 RNA 바이러스고요. 이 네거티브 RNA 바이러스에 이제 레오 바이러스에 로타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 형태의 더블 스트랜드 RNA라고 기억을 하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mRNA 생산해서 단백질 합성을 하게 되고요. 음성가닥에서 양성가닥을 만들어서 더블 스트랜드를 다시 음성가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 랭스 포지티브 RNA 만들고
이거를 복제 주형으로 양성 가닥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복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연결이 안 됐는데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는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입니다. 유튜브에 풀 버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영화라 한번 보시는 것도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 종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바이러스 뭐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있구나. 근데 한 번 정도는 들어볼 만한 그런 바이러스들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뭐 정보 또는 노출이 될 그럴 바이러스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왜?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경험했던 그런 팬데믹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자주 일어날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 간의 이동이 빈번해졌고요. 그리고 특히 이 RNA 바이러스들이 변성이 심하기 때문에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이 RNA 바이러스들 양성가닥, 음성가닥, 공이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에서는 뭐 아스트로포드, 그러니까 절지동물에 의해서 많이 전파되는 이제 아보바이러스라는 형태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 이제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에서도 마찬가지죠. 진드기나 또는 모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많은 뭐 습도가 높아지고 곤충이 자라나는 환경이 더 적합해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모기나 진드기와 같은 그런 곤충을 매개로 하고 또 집 근처에 인수공통으로 있는 쥐나 돼지들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들을 통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들에서 조금 더 뭐 기초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뭐 전문가처럼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겁 먹기보다는 저희가 뭐 이성적으로 더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 파트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역전사 바이러스입니다. 역전사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한번 웹서핑 등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필요한 정보나 궁금하신 점은 문자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